그 어느 때보다 전주시의회 풍성한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9월 전주시의회 의정뉴스 시작합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9월 14일부터 28일까지 11일간 제395회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계에서는 2021 회계연도 결산과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에서는 14명의 의원이 5분 자유 발언과 5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전주시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예결위는 지난 9월 20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심사에서 6개 사업에 총 40억 8,064만 원을 삭감 처리했습니다. 예결위는 또 우범기 전주시장이 추진 의사를 밝힌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개발에 대해 야구장을 철거하면서 바로 부지 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 밖에 예결위는 공원시설물과 시설 유지 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증액할 것과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는 철저한 정산과 함께 문제점 발생 시 적극 환수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최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초선 의원들의 열정 속에 어느 해보다 면밀하게 이루어졌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불효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혈세가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제395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이 돋보이는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원주 의원은 도시재생 소규모 공동주택 문제를 제기했고 김윤철 의원은 병무청, 동부시장 지구 재개발 등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이어 박혜숙 의원은 늘푸른마을 여성근로자 아파트 운영과 해당 부지 활용 방안을, 최명권 의원은 주민자치회 실시 활성화 방안, 그리고 에코시티 공영주차장 조성 문제, 한승우 의원은 삼천 이동 주차난 해소 방안 등을 주제로 전주시가 당면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제395회 정례회 기간 한옥마을 인형극장 건립부지와 전주종합경기장 개발부지를 방문해서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인형극장은 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19억 원가량을 들여 2024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은 주 경기장과 야구장을 대체 부지로 옮기고 현재 터는 마이스 산업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현장을 방문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은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후 차질 없는 사업 진행을 주문했습니다. 정섬길 행정위원장은 많은 예산이 투입돼 진행하는 현안 사업인 만큼 꼼꼼히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위원회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가 지난 9월 15일 예술단 운영사업소와 팔복예술공장 등 문화예술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현장 활동은 코로나로 약화된 지역 문화예술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실무진의 생동감 있는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했습니다.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들은 예술단 운영사업소를 방문해서 공연장과 연습실의 상태를 점검하고 교향악단, 국악단, 합창단, 극단으로 구성된 예술단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술단 운영사업소 실무진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어 팔복예술공장에서는 꿈꾸는 예술터와 예술교육 체험공간 등 연도별로 조성한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송영진 문화경제위원장은 문화는 그 지역의 진정한 저력이자 성장의 발판이라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현장의 애로사항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지난 9월 19일 환경 분야 최대 현안 시설로 분류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찾아서 운영 상황 등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복지환경위원들은 이날 현장 방문해서 폐기물 처리 시설 내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의 내구 연한이 만료되는 2026년 9월 이후에 시설 설비와 운영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 편익 시설인 패밀리랜드의 운영 상황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남숙 복지환경위원장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시설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곳이라며 꼼꼼한 현장 확인과 개선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시민과의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서 SNS 활용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의원들은 이현미 문화컴퓨터학원 원장 등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2차례 교육에서 SNS 플랫폼별 특징과 소통 방법 등을 습득했습니다.
또 실습 교육을 통해서는 영상과 이미지를 편집, 유튜브와 SNS 업로드 등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기동 의장은 시민과 더욱 친밀한 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의원 각자의 SNS 활용 역량을 키워 시민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전주시의회가 지난 9월 5일 추석을 앞두고 신중앙시장을 찾아 농수산품을 구매하며 상인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와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이날 온누리 상품권으로 추석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기동 의장은 상인들의 매출 증대와 즐거운 추석을 기원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9월 29일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 역량 배양과 자치분권 시대 지방의회 역할 공유를 위해서 2022년 지방의회 아카데미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충청 호남 지역 광역기초의회 의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완주 이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열렸습니다. 하루 일정으로 진행된 아카데미는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김병준 교수의 새정부 국정기조의 이해 등을 진행했습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이기동 의장을 비롯해 정섬길, 이남숙, 박선전 의원과 이보순, 장재희, 천서영 의원 등이 참석해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전주시의회와 아름다운 가게 전북본부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27일 전주시의회 의장실에서 자원순환, 나눔 문화 확산, 탄소 중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나눔과 순환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에 적극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10월 5일에는 시의회 로비에 기증 스테이션을 마련해서 의원과 시의회 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기증받았습니다. 양측은 10월 28일에는 전주시청 앞 노송광장에서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수익금을 후원하거나 자원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나눔과 순환을 위한 아름다운 가게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 또한 자원순환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전주시의회 의정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